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인해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취재했습니다. 경찰 선교의 활성화를 위해 교단 차원에서 경찰 목사 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단별 현황과 함께 구체적인 대안을 살펴봅니다. 기독교 진리를 쉽고 유쾌하게 풀어내는 만화가 조대현 목사를 만났습니다. 지자체가 기독교계와 협력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영화제를 열어 눈길을 끕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티비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우리나라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차별금지 대상에 성적 지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 때문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최근 발의되기도 했는데요. 교회의 지혜로운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유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동성애에서 벗어나도록 권유한 상담사가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영구 제명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앞서 동성애의 보건상 폐해 등을 교육한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가 경고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차별금지 사유 중 하나인 성적 지향 조항을 어겼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처럼 해당 조항 때문에 대다수인 동성애 반대자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역차별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커뮤니티는 물론이거니와 학내 수업 혹은 동아리 활동에서 나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경우에 호모포비아라고 낙인을 찍히고 좀 학교 생활이 어려워지는 현상들을 주변에서 많이 목격하고 저 또한 그런 경험들을 했는데요. 좀 많은 동성애 반대자들에게 좀 차별금지법이라는 명목하에 죄인이다, 범죄 행위자다라는 낙인을 찍힐 것이 굉장히 우려됩니다. 실제로 성적 지향 조항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나라에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 사례도 여럿입니다. 영국 데일 맥 알파인 목사는 성경에 동성애가 죄라고 나와 있다고 언급한 것만으로 구금됐으며 거리에서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한 토니 미아노 목사도 체포 구금됐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말 한마디로 범법자가 된 겁니다. 이러한 역차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근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을 중심으로 44명의 국회의원이 인권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논란이 된 성적 지향 조항을 삭제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해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지 5일 만에 10,000개가 넘는 의견이 달리는 등 개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역차별을 우려하며 법률 개정에 찬성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적 지향 차별금지 조항으로 기독교 정체성을 억압하는, 제한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막고 있습니다. 인권위법 개정안은 4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현재 규제 심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차별금지란 이유로 자칫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건 아닌지 현명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우리나라 경찰 보급마율은 대략 9% 정도로 추산됩니다. 군 보급마율이 20%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꽤 차이가 나는데요. 취재 결과 경찰 선교의 일선에 있는 경찰 목사, 경목제도가 상당히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행히 최근 몇몇 교단들을 중심으로 경목제도를 법제화하는 움직임이 보이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찰 선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살펴봅니다. 보도에 윤인경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는 최근 교단헌법에 경찰 선교사를 명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한국교회 주요 교단 가운데 경목제도 법제화가 이뤄진 첫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기존의 해외 선교사와 군 선교사만 해당이 됐던 선교 목사에 경찰 선교사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또 경찰 선교 업무를 관장하는 경목국을 상비국으로 신설해 경찰 선교사회와 후원이사회, 교육원을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은 경목제도는 있지만은 그 경목제도 전체는 각 경찰서에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서별로 경목제도 쪽에 따로따로 갔던 것들을 이제는 경찰 선교와 교단과 함께 가는 이런 좀 체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 교육도 한번 또 먼저 출발하는 거예요. 백석총회의 법 개정에 이어 예장통합과 합동 등 다른 교단 역시 경목제도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교단 차원에서 적극 나선다면 경찰 선교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찰기관엔 경찰청 예규에 따라 경목 위촉과 경목실 설치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어 교단이 경목 양성과 파송에 힘쓴다면 경찰 선교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10여 명이 전담 사역자로 있지만은 여기에 당장 시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50명 정도, 경찰서를 포함해서 각 지방청 또 부속기관 하면 한 400명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굉장히 큰 선교의 의장이다. 각 교단 차원의 협력과 함께 경찰 선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범교단적인 연합기관의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전국적으로 일관된, 말하자면 경찰 선교의 가지는 지향점을 가지고 그래서 중장기적인 계획 아래에 좀 통일된 선교 정책을 수립해서 그것을 시행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 경찰 선교도 군선교연합회 마찬가지로 식교교단이 초협교파 연합체를 만들어서 교단이 참여하는 전국 14만 경찰 복음화를 위한 선교가 이름뿐인 활동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경목제도의 체계적 정비와 교단과 경찰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한 경찰 선교 활성화가 시급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모바일을 통해 미디어를 소비하는 패턴이 보편화되면서 웹툰과 같은 콘텐츠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복음의 메시지를 재미있게 풀어낸 기독교 웹툰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30년 동안 복음의 진수를 유쾌하게 풀어낸 만화로 사랑받고 있는 조대현 목사를 만났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말썽만 피우던 어린이들이 교회에서 변화되는 과정을 다양한 에피소드로 풀어낸 조대현 목사의 만화책 울퉁불퉁 삼총사가 출판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책은 용서와 겸손과 같은 윤리적인 덕목과 기독교 진리를 어린이 주인공들의 일상생활을 통해 유쾌하고 따뜻하게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으며 30만 부 이상 판매됐습니다. 조대현 목사는 책에 나오는 대부분의 에피소드들은 주일학교에서 직접 경험한 이야기라며 책을 통해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만화의 특징인 재미를 만화 안에 좀 더 많이 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저는 재미있는 내용 속에 복음을 담아야 현대인들이 공감할 거라고 생각해서 가능하면 재미있는 책을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조대현 목사는 1989년 울퉁불퉁 삼총사를 시작으로 만화로 보는 한국교회 부흥 이야기, 만화 철로역정, 어서와 교회는 처음이지 등 40여 편의 만화를 통해 복음 전파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새롭게 출간된 손바닥 전도 만화도 관심을 끕니다. 책은 영유아를 위해 만든 하나님은 너를 이만큼 사랑해부터 어르신을 위한 큰 글자에 엄마 손은 약손, 아기 배는 똥배까지 연령별로 나눠져 있으며 총 10권으로 구성됐습니다. 교회를 한 번도 오지 않은 불신자들, 또 교회를 오긴 왔지만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초신자들에게 이 전도 만화를 나누어 주면 재미있는 만화 속에 담긴 복음,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내용을 잘 배울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 목사는 앞으로도 만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어갈 것이라며 전국을 넘어 세계로 사역을 확장하고 싶다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시청각 장애인도 영화를 보고 들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자막으로 음악과 대사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음성 해설로 각각의 장면을 묘사한 일명 배리어 프리 영화가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영화를 보며 소통할 수 있는 영화제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오현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빠, 내가 정말 영화를 볼 수 있어? 저는 멋져가 하며 스크린으로 시선을 돌린다. 장애인도 영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만든 영화, 이른바 배리어 프리 영화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는 영화 장면에 자막과 해설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은 상황을 설명하는 해설로,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들은 자막으로 영화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화계에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는 감리교 재단과 함께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감상할 수 있는 단편 영화제를 마련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내 영화계에선 이례적인 일입니다. 바빠서 혹은 부담이 돼서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이 영화를 보는 순간 다시 직시해보고 그 직시함을 통해서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나은 사회가 될 수 있는지. 자칫 불편할 수도 있는 장애인의 삶을 그린 영화가 관객 속으로 녹아듭니다. 장애인은 다르다고 생각했던 편견마저 부끄러워지는 시간입니다. 영화를 직접 연출한 감독들이 관객을 만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할 것 없이 영화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질문하고 대답을 듣습니다. 저와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살아가는 거를 보고 그동안 내가 편견을 가졌던 게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다 같이 한 사회를 살아나가는 그런 존재들이구나. 다 모두가 가치가 있는 존재구나. 독립 단편 영화는 상업 영화에 비해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게 영화계의 현실입니다. 특히 소재가 장애인이라면 더욱 외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민 감독은 지금까지 수십 편의 단편 영화를 제작했지만 선뜻 투자에 나서는 곳이 없어 7년째 장편 영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인공, 장애인들의 어떤 이야기, 당사자들의 이야기가 녹아내는 장편 영화는 지원도 좀 많이 부족하고 좀 더 많은 관심과 좀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특히 영화 산업 안에서 충분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기회가 좀 더 넓어졌으면,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 많이 달라진 것이 사실이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문화예술계에서 시작된 변화가 편견 없는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조유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백석대학교회가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사랑의 기프트 박스를 전달했습니다. 박스에는 생활 필수품부터 학용품, 의류 등이 담겼습니다. 백석대학교회 공규석 담임 목사는 사랑의 기프트 박스 행사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박스 전달자들이 유학생들의 지속적인 멘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받은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전했습니다. 박스를 전달받은 우간다 출신 유학생 나미리무 루스디아나 씨는 이번 겨울에 모자와 장갑을 장만하려 했는데 마침 선물로 받아 기쁘다며 내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글로벌 선교방송단 최승금 교회 기자가 보내왔습니다. 천안 목전에 위치한 더드림 교회가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를 초청해 꿈꾸는 사람들의 축제를 열었는데요. 축제는 더드림 교회가 지역 복음화를 위해 매년 봄, 가을에 마련하는 전도 행사입니다. 90분 동안 진행된 콘서트에서 컨티넨탈 싱어즈가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더드림 교회 전은일 담임 목사는 컨티넨탈 싱어즈의 찬양에 어르신들도 다 같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 좋았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 나이 상관없이 순수한 마음과 열정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게 건강한 기독교 문화를 전달하는 틴지엘이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 7명으로 구성된 틴지엘 키즈를 결성했습니다. 틴지엘 키즈의 첫 번째 앨범 딜라이트가 발매됐는데요. 통통 튀는 멜로디에 은혜로운 가사를 입힌 6곡이 수록됐습니다. 남서울 비전교회 학생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틴지엘 키즈는 매주 토요일 교회에서 춤과 음악을 배우는 동시에 말씀과 기도로 영적 훈련도 더하고 있습니다. 지도 목사인 이승명 목사는 멤버들이 청소년에게 문화를 통해 복음을 전한다는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매주 고된 훈련을 기쁨으로 이겨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틴지엘 키즈의 딜라이트 앨범은 각종 음원 사이트와 유튜브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소한 소식도 좋습니다. 네폰으로 찍은 우리 교회 소식을 전화나 이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새해를 이끌 임원진을 선출하고 구체적인 사역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교회 연합찬양대가 선보이는 메시아 연주회가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최로희 기자와 조유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5일 제3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공동대표 회장에 김태영 목사와 류정호 목사, 문수성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신임 대표 회장들은 공감과 소통이 필요한 시대에 한국교회의 연합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앞장서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편 한교총은 이번 회기 기존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법인 주무관청을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합니다. 가입된 다수의 회원교단이 문체부 소속 법인이기 때문에 한교총이 전국 규모의 법인체로서 정부 관련 사업 편의를 위해 주무관청을 변경하는 겁니다. 더불어 역사적 가치를 지닌 기독교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교단 간 연합 사업을 통해 공감과 소통의 기조를 공고히 할 예정입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가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인터넷 방송 채널 CBMC를 개국했습니다. 채널 CBMC에서는 한국기독실업인회 역사와 사역 현황을 담은 뉴스를 비롯해 비즈니스 선교와 교육 현장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월 2회 방송되며 전 세계 회원과 소통하는 장이 될 것으로 한국 CBMC 측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CBMC 이승률 중앙회장은 기독 경영인 회원들과 소통하고 비즈니스로 복음의 지평을 넓혀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고티비 뉴스 최로입니다. 한국교회 연합찬양대가 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핸델의 메시아를 연주했습니다. 올해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관으로 56개 교회 320여 명이 찬양대로 참여했고 국립합창단 윤희중 예술감독이 지휘자로 나섰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고난과 부활까지 다룬 53곡의 연주는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대중에게 익숙한 2부 마지막 곡 할렐루야는 기립박수를 자아냈습니다. 한편 메시아 연주회는 국내에서 1964년 첫 공연을 시작으로 50년 넘게 사랑받아온 대표적인 한국교회 연합공연입니다. 올해 처음 시작한 모두를 위한 기독교 영화제는 혐오 대신 도모, 배제 대신 축제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종교색이나 정치색을 빼고 대중적인 영화들로 구성된 것이 특징입니다. 집행위원장을 맡은 배우 강신일 장로는 더불어 살아가는데 종교와 문화, 예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함께하게 됐다며 여러 색깔을 가진 신앙인, 비신앙인들이 영화를 보고 대화하며 소통하는 축제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개막작 어 퍼펙트 데이를 시작으로 하루, 에브리데이 등 총 9편의 영화가 사흘간 상영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가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마랑가뚜 선교회가 부천 조은교회에서 케냐 소년 레샨과 사랑의 수술비 마련을 위한 후원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심각한 척추 측만증과 후만증 환자인 17살 소년 레샨은 케냐 마사이 부족 마을에서 김동희 선교사가 운영하는 보육원에 맡겨졌습니다. 또 남녀 양성을 갖고 태어난 사랑이는 한 달 동안 5번의 수술을 받았으며 앞으로 몇 차례 더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마랑가뚜 선교회 고용철 선교사는 레샨과 사랑이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기쁨의 교회 치유성회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13주년 기념성회로 열렸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시간이었다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편 기쁨의 교회는 치유성회의 사역을 확장하기 위해 내년 2월 일본 순교지 탐방과 산상기도를 위한 선교단을 모집하고 있다며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박은결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해외 주요 뉴스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정됐던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한 채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 네덜란드 정상이 모인 자리에서 트리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뒷담화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공개되는 등 유럽 동맹국 정상들 사이에서 왕따로 칭해지며 체면을 구기고 난 뒤의 일입니다.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하며 많은 질문에 대답했다는 이유였지만 동영상 공개 등에 따른 불편한 심기가 반영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항생제가 잘 듣지 않는 내성균에 감염돼 일본에서 연간 8,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국립국제의료연구센터 병원 연구팀에 따르면
플루오로퀴놀론 내성대장균 등 항생제 과다 사용으로 생기는 내성균에 감염돼 사망한 환자 수가 연간 8,100여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연구팀은 항생제를 적정량 사용해 내성균을 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동시베리아 지역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중국에 공급하기 위한 시베리아힘 가스관이 개통됐습니다. 약 3,000km에 이르는 이 가스관은 러시아 동시베리아 지역의 가스전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를 러시아 극동과 중국 동북 지역까지 보내는 데 사용될 계획입니다. 유럽연합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룬다는 목표에 합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탄소 중립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등 탄소 감축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탄소 순 배출 총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공동성명 합의안에는 2030년까지 기후변화 대응 관련 투자에 1조 유로, 우리 돈 약 1,300조를 투입하겠다는 재정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결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